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로널드 로스 박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가 발견한 업적은 말라리아에 모기가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모기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말라리아를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했고, 그 이후 여러 이제 연구가 계속됨으로 해서 말라리아를 아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말라리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8살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동인도 회사 소속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 하면은 무역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치커 기업이라고 해서 영국 왕의 허락을 받고 외교권과 군대를 가진 그런 다국적 기업으로서 제국주의 침탈의 선봉장에 섰던 그런 기업이시죠. 인도 북쪽에 아몰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살까지 그 지역에서 자라다가 이제 8살에 영국으로 런던으로 보내져서 삼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보였고, 인문학적인 재능, 그림 그리는 것, 또 시 짓고, 또 연극하고 이런 데 아주 재능을 많이 보였고, 수학도 잘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나서 영국 외과 의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이후에 약사협의회 면허증을 위해서 대서양 횡단 전기선의 외과 의사로 또 일하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군의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881년 인도 의료봉사단의 외과 의사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도착하여 여러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제 1883년도 인도의 남쪽인 그 벵갈루루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에 모기를 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모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모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첫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한 11년 뒤에 1894년 런던으로 잠시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운명적인 만남, 그의 스승이었던, 그의 멘토였던 메이슨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메이슨 박사는 말라리아의 유충, 기생충이 사람의 피 속에도 있으며 또 모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고 그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박사는 인도가 말라리아를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로스 박사는 다시 1895년 인도로 향하고 한 달에 걸친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역에 있는 시립병원으로 달려가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관찰하며 또 좋은 솜씨로 그림으로 이렇게 남길 정도로 말라리아 연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895년 5월 그가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말라리아 연구에 중요한 진보가 있게 되는데, 한 모기의 위 속에서 말라리아 원충의 암수 수정 접합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벵갈루루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이 지역으로 파견 나가면서 이제 말라리아 연구는 잠깐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인도 남부 우티에 파견 나갔다가 특이한 자세로 벽에 앉아 있는 처음 보는 이 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기는 벽면과 수평을 이루지만 벽면과 45도 각을 이루고 꽁지를 들고 앉아있는 이 모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모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모기가 말라리아를 잘 옮기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티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런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시 그가 있던 세쿤데라바드로 후송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1년 뒤에 1895년 5월 다시 말라리아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7년에 7월에 그가 우티에서 보았던 모기의 그 유충을 어렵게 구해서 그걸 부화를 시켜서 20마리의 성체 모기를 이제 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모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말라리아 환자였던 후세인 칸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살해를 하며 모기가 이 피를 좀 빨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가 피를 빨게 하고 그 모기를 가지고 이제 해부를 하니까 모기의 위 속에서 말라리아의 원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다음 날에 다른 모기 내부에는 말라리아 원충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97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 발견을 일주일 뒤에 인디언 메디칼 가젯이라는 논문에 출판하게 되고 또 12월에는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에도 출판하게 됩니다. 훗날 그가 발견했던 이 모기, 알록달록한 날개를 가진 이 모기는 학명으로서 아노펠레스라는 이런 학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으로 발견이 났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새를 이용한 실험 모델을 만들어 모기가 새에게도 말라리아를 일으키며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의 침샘으로 이동해 가는 것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1899년 인도 의료봉사단을 사임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리버풀 대학교에서 열대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요. 그 대학에서 그의 역할 중 하나가 서아프리카 말라리아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라리아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의 요청으로 이집트, 수에즈운하, 파나마, 그리스, 동아프리카, 모리셔스를 방문하여서 말라리아를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로스 박사는 정부의 위생과 질병에 관련된 여러 직책을 맡으며 열대병 연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서 로스 열대병 병원 및 연구소가 1926년도에 만들어지고 1932년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는 그 병원의 연구소의 총재직을 맡게 됩니다. 지금도 런던의 런던 위생 및 열대의학 학교에 가면은 그의 기록관이 있고 그가 말라리아 연구에 영감을 준 그의 스승 메이슨 박사 외에도 몇몇 사람들과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말라리아 연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스승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영감이 있었지만은 그가 헌신적인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 발견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 박사가 말라리아 연구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기의 위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이 발견을 시를 적어서 그의 아내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날 고통을 줄여주시는 하나님, 그의 놀라운 비밀을 나의 손에 맡기신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따라 눈물과 고된 한숨으로 그분의 은밀한 일을 찾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눈물과 고된 한숨으로 그분의 은밀한 일들을 찾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여러 세계의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간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100만 명을 죽이는 죽음, 그분의 계획된 노련한 죽음의 씨앗, 나는 알았네. 나는 안에 이 작은 일, 그가 발견한 일이겠죠. 나는 안에 이 작은 일, 수많은 사람을 살릴 일. 이거 발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그가 알았던 것이죠. 오 죽음아, 너의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 이제 문구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말라리아 질병이었지만은 결국은 자기한테 사명처럼 맡겨진 일을 이제 해결했다는 그 기쁨을 이렇게 시로 적었던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 뒤에 지금은 너무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발견을 한 모든 일 뒤에는 한 과학자의 헌신적인 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에 모기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서 제2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로날드 로스 박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